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7월 30일 토요일인데요. 7월달 딱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토요일 새벽 2시가 좀 넘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7월에 계획했던 일들 잘 한번 챙겨보시고 이제 휴가 시즌으로 들어가요. 윤석열 우리 대통령도 8월 1일부터 5일까지 휴가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2, 3일 정도는 별도로 지방을 한번 다녀오겠다. 그래서 휴가 중에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괜히 또 휴가 간다 그러니까 벌써 야당에서는요 비판하고 있어요. 휴가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이 국정 운영도 다시 한번 하고 또 점검하고 운영과 관련해서 구상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또 민생 경제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휴가 붐을 좀 일으켜서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재충전해서 사기를 좀 고조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 생각 때문에 휴가를 간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8월 1일 휴가를 가기 전에 이 중대한 국민의힘의 변화가 있어요. 바로 이 대통령도 힘을 실어줬죠. 권성동의 직무대행체제 이게 결국 3주 천하로 끝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날짜상으로 29일이죠. 오늘이 이제 새벽 30일이니까 29일 오전 오후, 즉 직무대행체제의 주인공인 권성동 이 대행의 입장이 말이죠. 하루에 몇 차례씩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얘기고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상황이 엄중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래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권성동 당 기조국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되겠다. 비대위원 전부가 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전부가 다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비대위로 가기는 어렵다. 그동안에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비대위로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기조국의 유권 해석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입장을 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후에 급속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급속히 상황이 달라졌고 또 이 밤에 말이죠. 많은 언론에서 권성동 대행의 전화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종합적으로 나온 내용이요. 조선일보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 권성동 대행이 뭐라고 했냐면 비대위 요건에 맞으면 비대위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비대위를 갈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보도를 제가 종합적으로 제가 그래서 항상 심야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런 산발적인 뉴스들이 많은데 그래도 밤 12시 전후가 되면 나올 만한 뉴스는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장 업데이트된 뉴스를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서 심야방송을 참 저도 죄송하지만 힘들지만 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걸 종합해 보니까요. 이 조선일보하고 이 심야에 통한 내용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위로 가는 걸로 마음이 이제 바뀌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결론은. 그래서 뭐냐? 비대위 요건에 맞으면 비대위로 간다. 그리고 그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 최고의 기능 상실이니 최고의 가반인 4명이 사퇴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요, 내가 최고위원들이 사표 내는 것이나 비대위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요건이 맞으면 비대위로 가고 나는 뭐만 하느냐? 원내대표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내대표 역할에 집중하고 싶은 게 나의 솔직한 마음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러면은 최고의 기능 상실이 이제 4명이 지금 현재 9명 중에 지금 7명이 남아 있는데요. 7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그냥 이제 기능 상실로 되는데 지금 또 다른 뉴스를 보면 말이죠. 기능 상실로 보기에는 또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이가 이 대목을 이 지점에서 또 치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바로 가처분 신청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또 제동이 걸려서 또 법적 논란이 또 제기될 수 있다. 그러면은 상황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또 내홍이 불거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능 상실로 보지 않고 최고의 기능 상실 등 당이 비상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뭐뭐하는 등 비상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이 최고위를 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게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명백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요. 당의 비상 상황이라고 지금 현 상황을 개념 정리를 해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당헌 당규상의 근거를 통한 비대위 체제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니까요, 이 권성동 이 대행이
최종적인 입장은 비대위를 반대하지 않는다, 비대위를 찬성한다 라는 입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채널A 통화에서는요, 반대하지 않는다, 나는 비대위를 찬성한다는 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진입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9월부터 정기국회잖아요. 지금 이제 벌써 7월 다 갔잖아요. 8월 한 달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비대위가 길어지면 연말까지 가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곤란하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좀 이제 장기화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외부 인사를 갖다가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면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 국정 운영에도 또 이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논란이, 지도체제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 지금 보도를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니까요, 그렇게 가지 않고 외부 인사를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부 인사를 두는데, 현직,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출을 하는데, 누구를 할 것이냐? 당 5선의 중진으로 한다, 이렇게 TV조선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TV조선의 지금 이 보도가요, 지금 이 국민의힘의 지도체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많은 언론 보도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그리고 신뢰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제 저녁에도, 어젯밤이죠. 어젯밤에도 제가 그래서 심야 방송을 2시경에 해드렸는데, TV조선에서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 등 다양한 채널로 당의 메시지를 넣었다. 뭐냐?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체제 더 오래 갈 수 없다. 그러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다 TV조선에서 정확한 소스를 가지고 보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당 5선 중진, 그러니까 당 그냥 중진이 아니고요, 5선 중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일부 이 언론에서는요, 뭐 이 언론사마다 이런 사람들이 좋을 것이다 해서 당 밖에 있는 인물 한 3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 5선을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쭉 찾아보니까요, 당 5선 중진은 딱 3명이에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주호영 전 원내 대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경태 의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이 주호영은 DK고, 그 다음에 조경태는 PK고, 그 다음에 정진석은 충청남도 공주예요. 5명이 이제, 3명이 당 중진으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비대위원장 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과의 조율 관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보좌를 해가지고 대통령의 지지율 향상을 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내용이 심해지고 하느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다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권성동 대행체제도 더 갈 수 없는 게, 지금 정부가 흔들리고 있는데 당마저 흔들린다? 당이 딱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왜 지금 직무대행체제로 갔습니까? 만약에 직무대행으로 안 가고 거리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비대위라든가 조기 전대를 할 경우에는 당이 흔들릴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사불란한 당의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도 지원하고 대통령도 지원하도록 하는 여당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것이 이제 무산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를 못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갔는데, 직무대행 체제에서 지금 나온 게 결국은 권성동 직무대행이요, 리더십 확보에 실패했다. 실력을 보여주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등을 돌리고 당원도 등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 5선이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대통령의 신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이제 조경태, 그 다음에 주호영, 그 다음에 정진석, 모두 전부 다 선대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역할을 했어요. 현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3명 다 공통적인 것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비록 몸이 초기 경선 단계에서는 홍준표 캠프의 좌장 역할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되니까 결국 윤 캠프 쪽으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주호영 조직본부장을 맡았었잖아요. 중책을 맡았고, 정진석 이 좌청룡 우백호 할 때 좌청룡 할 때 정진석, 우백호 할 때 권성동, 이 정도로 실세 중에 실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3사람인데, 그런 걸 보면 참 누구를 찍느냐, 누구를 점지할 것이냐, 이 점을 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직접 점을 찍는 거는요, 저 혼자만 아는 걸로 하고 제가 방송에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점을 찍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 당 밖에서 거론되는 인물들, 아주 조그마한 매체에서 보니까 말이죠. 누구를 3명을 하고 있냐면, 우선 지금 현재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그립이 센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래서 거론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김황식 전 총리가 거론되고 있고, 성낙연 전 서울대 총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피 때 이렇게 이제 닉네임, 별명이 붙어 있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도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이 전윤철 원장도 새시대 김한길 위원장이 이끌었던 새시대와 관련해서 이름이 오르내리락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3명 정도가 이 외부 인사로는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TV조선에 그동안에 신뢰성을 비춰보면 5선 중진으로 이 정진석, 주호영, 그 다음에 조경태, 이 3명 중에 1명일 것이다. 뭐 여러분들께서 점 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분석을 해 드릴게요. 왜 그러면은 이렇게 7월, 그러니까 11일 날 의총을 통해서 권성동 직무대행체제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자, 오늘이 이제 30일, 내일이 31일, 월요일 날이 8월 1일입니다. 딱 3주 만에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일찍 막을 내리느냐?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그 사이에 우선 7월 11일, 7월 10날, 그러니까 직무대행 체제라 의총이 열려서 딱 만장일치 형태로 탄생하기 하루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라 하면 그때 윤한홍과 이철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만찬을 가졌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날 장제원 의원은 부산에서 박형준 시장과의 만찬 약속이 있다. 이 일정을 이유로 해서 만찬에 불참을 합니다. 11일 날 탄생하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이 사적 채용 문제가 불거져요. 이게 7월 15일 날입니다. 대대적으로 흔들리고 이걸 갖다가 장제원 의원이 문제를 삼습니다. 그 다음에 26일 날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문자가 또 노출됩니다. 이것도 바로 권성동의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3주 만에 이제 막을 내렸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보기에는요, 이 리더십이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당 대표로서 역할이 부족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자,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요, 이게, 그러니까, 들판에서 혼자 억센 바람을 맞으면서 큰 이 편은요, 웬만큼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와도 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온실 속에서 핀 장미는 금방 내 온실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똑같은 현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될 때서부터 윤심의 막강한 지원을 받았어요. 김태형 나올려다가 충남지사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윈하게 된 거예요. 충남지사도 챙기고 국민의힘이.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됐는데도 엄청 기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김태흠이는요, 이미 2등을 한 적이 있어요. 김기현하고 아주 몇 표 차밖에 안 되게 2등을 했기 때문에 딱 표 들어가면 원내대표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양보를 한 거예요. 자, 여기에 윤심이 작용했어요. 윤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딱 되고 나서부터 맨 먼저 흔들린 게 검수한박이 번복한 거예요. 검수한박을 덜컥 좋습니다 하고 받아왔어요. 이걸 번복했는데 그때도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적 채용 문제에 관해서 너무 말을 거치게 한 거예요. 말은 맞아. 아니 뭐 사적 채용이 그걸 왜 어떻게 사적 채용입니까? 다 민주국가에서 대부분의 큰 나라들은 전부 캠프에서 뛴 사람들이 다 대통령 보좌하러 일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 궁으로, 대통령실로, 백악관으로, 청와대로. 그게 관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뭐가 잘못했느냐 맞받아치는 식의 발언과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역풍을 맞아가지고 결국 그 9급으로 들어간 이 우씨 행정관이 결국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직해야 장제원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제원 의원이 말이 너무 거칠어 조심해 이렇게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문자 파동이 일어났어요. 문자 파동이 일어나니까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할 얘기 없어. 그런 얘기 나한테 묻지 마. 딱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문자, 자, 사적 채용했을 때 한번 지적했어. 근데 문자 나왔을 때 또다시 장제원 의원이 지적하기에는 그러잖아도 둘이 싸움 났다. 이런
이 평가와 비판이 있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싹 아끼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7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할 때 장제원이 참석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대비되는 게 권성동과 장제원 둘 다 윤핵관 중에 1, 2등인데 자, 이 국면에서 누가 더 우리 당원과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것이냐, 누구 말이 맞느냐, 지금 이렇게 왜 바뀌게 되느냐 할 때 장제원이가 판을 잘 읽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초선 의원들 32명이 연탄장을 돌려가지고 그거를 권성동 의원한테 전달을 했어요. 전달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선당 후사의 큰 결단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페이북에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어요. 공개적으로 박수영 의원이. 그리고 나서 기자들한테는 지도부의 결단을 보고 그게 선당 후사의 노력이면 초선 의원들이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고 그게 미흡하다라고 판단되면 다시 액션을 취하겠다, 일종의 굉장히 센 경고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초선 의원들의 집단 행동 성명, 이것이 63명 중에 32명이잖아요. 절반이 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파급력이 컸다. 이 한 방에 결국은 손을 들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 문은 누가 열었느냐. 바로 조수진 의원이 열은 거예요. 그러면 조수진과 이 박수영이는 어떤 사람이냐. 둘 다 친윤 계열이에요. 그리고 특히 박수영은요, 이 권성동 의원과 상당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배현진도 나름대로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불을 지른 거예요. 불을 땡긴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오전만 하더라도 배현진 딱 하니까, 야, 그 배현진 혼자 사퇴했다 해서 비대위로 갈 수 없어? 바로 이 권성동 직무대행이 맞받아 쳤잖아요. 그러나 저녁 때 돼서는 딱 반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배현진, 친윤, 박수영, 친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거를 봐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액션을 취했잖아요. 그 다음에 말로 이 촉구한 사람이 안철수와 그 다음에는 김기현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둘 다 친윤이에요. 예. 뭐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어쨌든 인수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인수위원장을 했으면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뭐 여러분들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안철수 의원도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다. 그러나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은 내려와서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 12자 분장문을 내놨잖아요. 누란 위기에 사직생 딱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누란주의의 필사즉생 선당후사 12자 메시지를 내놨어요. 누란주의 굉장히 그런 게 어려운 국면에 있다 이거죠. 필사즉생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선당후사하라. 먼저 당을 생각하라. 이러한 12자 메시지를 낸 거예요. 그리고 비상시기에는 비상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 내려와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들이 또 무게감 있는 압박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우선 윤핵관 하면은 이 권성동과 장제원이가 최전선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윤한홍과 이철규잖아요. 자, 그런데 이 친윤에서는 이미 이제 친윤 4명, 배현진과 박수영, 안철수와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분위기를 싹 잡고 나간 거예요. 내려와라. 내려오는 길밖에 없다. 딱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돗자리를 내려오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윤핵관들의 경우에 제2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철규, 윤한홍 이렇게 되는데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아예 말을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그런데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준석이를 내치면서 이 권성동 보위론을 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윤한홍 의원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윤핵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윤핵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걸 보면 자, 이 사람들도 뭐 네트워크 정보망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TV조선 나오기 전부터 이 사람들 입장은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생각을 다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 이거는 스스로 이번 이 권성동 직무대행의 대표 체제, 직무대행 체제의 붕괴는 결국
자업자득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냉정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사건과 관련된 전후 맥락을 여러분들께 좀 알기 쉽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이 장본인 중에 또 하나, 이 이준석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맨 처음에 이 내부 총질 문자가 났을 때, 이거 권성동 이거 사퇴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사퇴로 가느냐, 이렇게 제목도 달아보고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 드렸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웠지만, 그런데 그러면 이준석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아라, 좀 조용해라, 자숙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이면은 그만두고 나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이 85년생 37살 이 젊은 사람한테 나가라, 그동안 공헌했는데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숙하라고 하는 건데, 이준석이가 자숙을 안 해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거 용납받지 않습니다. 저는 용납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일단 대행체제에서 뒤로 물러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시권에 딱 들어와 있잖아요. 뭐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이도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서울 와서 조용히 반성을 하든가, 아니면은 과감하게 선당 후사 입장에서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은 사퇴하는 것만이, 지금 김경희도 그랬잖아요. 필사적생이라고. 이거는 죽으려고 하면 이거는 살 길이 생기나요. 그런데 필생하려고 하면 즉사한다. 바로 죽는다.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준석이가 지금 이제 울릉도를 거쳐갖고 어디로 갔냐면요, 경주를 어제 거쳐서 오늘은 대구로 갔어요. 대구에서 어디를 갔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여 년간 이사장을 했던 경남대학 경남대학의 동네, 경남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동네로 가서 말이죠, 이준석이가 뭘 했냐면 또 노래를 하나 올려놨어요. 경남대학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영남대학 경산 캠퍼스 인근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50여 명 하고요. 또 이 동네 주민들을 비롯해서 전문분들 주로 이렇게 또 회동을 가졌어요. 하는 얘기는 뭐 다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페이북에 글을 올렸는데, 자, 이걸 보면 말이죠, 여전히 이준석은 참 뭐라 그럴까요? 말릴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예, 그냥 무관심으로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페북에다가 말이죠, 조금 전에 페북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은, 영혼 없는 그 섬의 사람들에게 노래를 바친다. 영혼 없는 그 섬의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핵관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판 대상이. 그 섬은 여의도 서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즈니 노래는 항상 메시지가 있다. 영혼이 없는 그 섬의 사람들에게 바친다. 이렇게 하면서요, 무슨 노래를 바치느냐면, 가수 솔리드가 더빙한 썸데이, 이 원곡,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노틀담의 꼽추 사운드 트랙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라고 하는데요. 저는 뭐 잘 모르는 노래인데, 이 썸데이 노래를 올렸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 썸데이 노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원곡 가사가. 언젠가 삶은 더 공평해지고 궁핍은 더 적어지고 탐욕은 소용이 없을 겁니다. 언젠가 우리의 투쟁이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밝은 오후에 태양 앞에 설 겁니다. 어둡고 힘든 나라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더 나은 것을 바라는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노래 지금 이제 자기 신세한탄 하는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메시지가 달린 노래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게 아마 노래 지금 4번째인 것 같아요. 맨 먼저 올린 노래는 포카폰타스의 이 바람의 빛깔, 이 번안국 유튜브 링크를 올렸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 요것 때문에 올린 거예요. 이게 내가 얼마나 큰 인물인데 너희들 나를 자르려고 그래, 자르지 마, 이 얘기잖아요. 여기서부터 노래를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진도에 가서는 또 노래를 연거푸 2개를 불렀잖아요. 2곡을. 무슨 2곡을 불렀느냐, 하나는 송대관 노래, 송대관의 노래 이 4박자를 불렀고요. 그리고 박상철의 무조건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결국 나를 믿고 도와달라, 이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노래와 춤으로 본인의 심경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참 요즘 말이죠. 여론조사가 많이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떤 여론조사가 나오느냐. 차기 당대표 누가 좋으냐. 이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지금 KBC 광주방송 UPI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인 넥스트위크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1등이 이준석 26%, 2등이 안철수 17.1%, 9% 차이가 나요. 나경원이 7.7, 장제원 3.2, 권성동 2.4, 권영세 2.2, 김기현 2.1인데요. 2주 전 조사에 비해서 이준석만 3.1%나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또 오늘 조사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지금은요, 뉴스토마토가 조사한 내용인데 굉장히 참 특이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를 보면 여기에서 말이죠. 지금 이준석이가 1등을 하고 있는데 24.3% 대 15.1 안철수, 나경원 13.7입니다. 자, 그런데 여당 지지층하고요, 보수층만으로 놓고 보면 나경원이가 의원이 1등, 그 다음에 안철수 2등, 이준석 3등으로 돼 있고 김기현 대표가 이 10%로 4등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보면 이준석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런 조사가 왜 나오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그리고 이 KBC, 이 광주방송, 전부 이 친야 성향이 강한 여론조사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은 이준석이가 이런 걸 가지고서 굉장히 의기양양해서 지금 더 장외 게임을 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 1등이고, 그러니까 1강 2중으로 돼 있어요. 전부 다 우리 국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그러나 여당 지지층 내에서 보면 나경원, 안철수, 이준석 순으로 높은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말이죠. 특히 지금 이제 당심에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선에서는 당원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인데 본 경선에서는요, 당심이 70%로 돼 있고 일반이 30%밖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심의 지지를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런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를 보면 우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본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나경원이 25%, 안철수가 21.5%, 이준석 19.2%, 전부 오차 범위 내 경쟁이고요. 그리고 김기현은 10.7%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준석이가 굉장히 의기양양해서 계속된 장외 활동을 더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다 그러면은요, SNS 통해서 많이 뭐라 그럴까요, 이 공유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토대를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닦아내야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